안녕하세요 기철이 여러분들, 멋진 기영입니다. 어벤져스가 페이즈 3까지 거치면서 타노스를 비롯해 우주적인 존재까지 등장하면서 상당히 스케일이 커지게 되었는데요. 물리적인 기술뿐만 아니라 마법과 코스믹 에너지까지 등장하는 등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위력적인 기술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지금까지 등장한 마블 영화 통틀어 어떤 기술이 가장 위력적이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피니티 워에서 컬 업시디언의 팔을 자르면서 예상 밖의 위력을 보여준 게이트웨이 포털입니다. 스트레인지가 처음으로 익힌 마법이었으며 가장 많이 사용한 마법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공간을 이동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머리카락이 있을 경우 혈연이 있는 곳으로 보내줄 수 있으며 심지어 행성 간의 이동까지 가능할 정도로 엄청난 활용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해 신체가 게이트웨이를 통과하는 순간 포털을 닫아버리게 되면 사지가 절단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헐크 버스터급 내구도를 지닌 컬 업시디언까지는 통하는 듯하나 타노스의 신체까지는 잘리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쯤 시도하는 장면이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지구인이 개발한 장비 중 물리 공격력 끝판왕을 찍은 아이언맨의 나노 펀치입니다. 인피니티 워에서 스톤브레이커를 제외한다면 유일하게 타노스에게 상처를 입힌 기술이었는데요. 작은 상처이긴 하지만 헐크조차 압도적으로 패배한 점을 생각해본다면 실로 토니의 기술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나노 슈트를 이용해 펼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공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컬 업시디언과의 싸움에서는 항상 밀리는 듯한 모습으로 보아 타노스를 상대하기 위해 풀 파워를 가동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구인으로서 우주 최고의 존재에게 상처를 낸 기념비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 있으며 토니의 기술력이 최정점을 찍은 순간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약체 캐릭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멘티스의 마인드 컨트롤은 굉장히 강력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이미 신적 존재인 에고를 잠재우기 위해 사용되는가 하면 페이즈 3 최종 보스였던 타노스를 무방비 상태로 만들었던 최초의 인물이었습니다. 다만 반드시 신체 접촉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정거리가 매우 짧다는 것이 단점이며 에고와 타노스가 워낙 강력한 존재였기 때문에 얼마 버티지는 못했지만 일반적인 적들에게는 그야말로 수면제 혹은 마취제나 다름없는 기술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품인 핌 입자를 활용한 무기입니다. 핌 입자는 사물의 크기를 줄이거나 키울 수 있는 아이템으로서 MCU 역사상 가장 뛰어난 희대의 명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아이템이 타노스에게도 통한다는 점입니다. 시간 여행을 하기 위해선 신체가 작아져야 되는데요. 과거에서 미래로 넘어온 타노스 역시 핌 입자를 활용해 넘어왔기 때문에 행크 핌의 핌 입자로 타노스의 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 미완성 제품인 핌 권총이 사물의 크기를 원상태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젤리 형태의 끔찍한 형태로 줄인다는 것인데요. 완성형이라 볼 수 있는 앤트맨 슈트나 핌 원반에 비해서 핌 권총이 더 위력적으로 보이는 건 기분 탓은 아니겠죠? 캡틴 마블 최고의 필살기 바디 스매쉬입니다. 포톤 블라스트 역시 위력적이긴 하지만 바디 스매쉬야말로 캡틴 마블의 위상을 보여줄 수 있는 기술입니다. 영화에서는 이 기술을 이용해 로난의 함선을 맨몸으로 격파시키는가 하면 페이즈 3 최종 보스였던 타노스의 생츄어리까지 격파시키는 위험을 과시했습니다. 순식간에 노숙자 신세가 된 타노스의 표정이 정말 압권이었죠. 생츄어리 폭격으로 인해 궁지에 몰리던 상황을 순식간에 역전시킨 기술로서 진정한 힘캐가 무엇인지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점점 마녀가 되어가는 완다입니다. 사실 완다의 탄생을 알린 에이지 오브 울트론부터 이미 최강 히어로 3명도 해치우지 못한 울트론의 심장을 뽑아버리는가 하면 공항 전투씬에서는 무쌍을 찍고 다닐 정도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심지어 인피니티 워에서는 스톤을 파괴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로 떠오르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어벤져스 트리니티조차 상대가 되지 못했던 타노스를 들어 올리면서 지금까지 그 누구도 보여주지 못했던 엄청난 위력을 보여주었으며 급기야 마블에서도 타노스를 죽일 수 있었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같은 염력 능력자인 에보니모는 살아있는 생명체는 다루지 못하는 것에 비해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을 파괴하고 갈아버렸으며 타노스까지 들어 올릴 정도로 엄청난 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카마르타지 마법사들의 최고의 필살기 미러 디멘션입니다. 현실에 영향을 주지 않는 또 다른 차원을 생성하는 마법으로서 차원을 마음대로 조작해 적을 일격사시키는 등 그야말로 리얼리티 스톤에 맞먹는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노스가 시연했던 인피니티 스톤의 기술을 원천 봉쇄시키는 등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마법사의 능력에 따라 그 위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은 미숙했던 스트레인지가 생성한 미러 디멘션을 다크 디멘션의 힘을 빌린 캐실리우스가 마음대로 조작했으며 캐실리우스가 조작한 차원을 다시 에인션트 원이 말끔히 정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슬링링이 없으면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한번 갇히게 되면 영원히 탈출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파워스톤처럼 강력한 물리 공격에 파괴되는 것이 인피니티 워에서 밝혀졌는데요. 앞으로 소개될 우주적인 존재까지 미러 디멘션을 가둘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스가르드 최고의 여전사이자 총사령관 헬라입니다. 토르의 망치를 한 손으로 파괴시킬 만큼 경악스러운 힘을 가지고 있는 헬라인 만큼 그녀가 던지는 네크로소드의 파괴력 또한 상당히 압도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칼의 위력뿐만 아니라 칼이 날아가는 속도와 개수, 명중률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르조차 보고 피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 정도로 엄청난 스피드를 자랑하며 한 번에 던지는 칼의 개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최상급 스펙을 지닌 발키리들 역시 순식간에 전멸되었습니다. 특히 수르트에게 던졌던 집채만한 칼이 몸의 정통으로 꼽히는 등 우주적인 존재의 신체까지 관통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스가르드 버프를 받았던 전성기 시절에는 얼마나 강력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데요. 제대로 던진다면 타노스까지 뚫을 수 있겠죠? 셀레스티얼로 각성했던 스타로드의 팩맨 펀치입니다. 신이라 부를 수 있는 두 명이 만나면서 차원이 다른 스케일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순간만큼은 평범한 외계인들의 싸움에서 벗어나 우주적 스케일의 대결이 펼쳐진 장면이었습니다. 비록 일시적인 순간이긴 하지만 페이즈 3에서 손꼽힐 정도로 위력적인 공격이었으며 그 누구도 대항할 자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에고의 행성 내부에서 벌어진 전투였던 만큼 어느 정도 스케일이 줄어든 느낌은 없지 않아 있는데요. 앞으로 이어질 이터널즈에서 셀레스티얼의 진정한 능력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6개의 인피니티 스톤의 힘을 뚫어버릴 정도로 엄청난 위험을 보여준 스톤 브레이커 어택입니다. 기습적으로 날린 공격이긴 하지만 스톤의 힘을 뚫어버리고 타노스의 가슴에 박힐 정도로 압도적인 파괴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그 무엇도 뚫을 수 없었던 타노스의 신체를 회뜰 정도로 굉장히 날카로운 것이 특징입니다. 인피니티 워에서 와칸다 입성씬과 함께 가장 임팩트 넘치는 장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으며 스톤의 힘으로 어벤져스를 굴복시켰던 타노스를 상대로 순식간에 전세를 뒤집어 놓았던 필살기였습니다. 다만 이렇게 훌륭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뚱르가 되는 바람에 엔드게임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물리 공격의 끝판왕 파워스톤입니다. 아이언맨 슈트를 가볍게 파괴시키고 캡틴 마블까지 기절시켰으며 스트레인지 최고의 기술 중 하나인 미러 디멘션까지 파괴하는 엄청난 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파워스톤 최고의 기술이라면 바로 행성 파괴입니다. 고대 셀레스티얼 종족부터 타노스까지 단 한 번의 동작으로 행성 표면을 초토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거의 모든 지적 생명체가 행성 표면 위에 살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그야말로 종말을 가져오는 기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힘을 발휘할 수 있으며 준비 시간이나
쿨타임이 없다는 것 또한 최대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노스가 가장 많이 애용한 스톤으로서 난전이 벌어지는 전투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입니다. 리얼리티 스톤으로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스킬, 현실 조작입니다. 일시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사람의 신체를 변화시켜 리타이어 시키거나 무기를 사라지게 만드는 등 아무리 강력한 적이나 공격이라 할지라도 허무하게 패배시킬 수 있는 기술입니다. 다만 영화의 재미를 위해서 적절하게 제한을 둔 것으로 보이는데요. 타이탄 행성에서 굳이 힘들게 싸우지 않더라도 순식간에 어벤져스 전원을 전투 불능에 빠뜨릴 수 있는 무서운 능력입니다. 또한 에테르 상태였던 다크월드에서는 컨버전스를 활용해 무려 9개의 행성을 어둠으로 물들이는 등 인피니티 워가 일어나기 전까지 에고와 함께 가장 압도적인 스케일을 보여준 기술이었습니다. 다만 말레키스의 기술 시전 시간이 워낙 길었기 때문에 토르와 제인에게 허무하게 패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헬라와 함께 아스가르드를 산산조각 냈던 수르트의 트와일라이트 소드입니다. 특히 영혼의 불꽃이라는 수르트 전용 아이템과 합쳐진 모습은 그야말로 우주적인 존재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압도적인 스케일이었으며, 지금까지 등장한 존재 중에서 완전히 행성을 파괴시킨 인물은 수르트가 최초였습니다. 파워스톤을 사용한 고대 셀레스티얼이나 타노스의 경우 행성 표면 위주로 파괴시킨 반면, 수르트는 아예 집안까지 칼을 꽂아 넣음으로써 유일하게 행성을 산산조각낸 존재였습니다. 물론 아스가르드 행성 자체가 서울시만한 크기였기 때문에 스케일적인 면에서 다르다고 볼 수 있겠으나, 애초에 라그나로크를 일으키기 위한 존재로 태어난 만큼 영혼의 불꽃과 트와일라이트 소드가 보여준 파워는 MCU 내에서도 절대적인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6개의 인피니티 스톤 중 가장 절대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타임 스톤, 시간 조작입니다. 단 한 번의 손동작으로 이미 발생한 사건을 뒤로 되돌릴 수 있는가 하면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까지 넘나들 수 있으며 죽은 사람까지 살려낼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에인션트먼은 타임스톤을 이용해 도르마무의 침공을 비롯한 수많은 외계인들로부터 지구를 지켜왔으며, 스트레인지 역시 무한 루프를 이용해 도르마무와 거래를 성사시키는가 하면 타노스를 죽일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까지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상대방에게 데미지를 주는 기술은 아니지만 시간을 조작함으로써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없던 일로 되돌릴 수 있는 절대적인 권능을 지닌 기술이며, 다음에 소개할 존재를 상당히 귀찮게 만들 수 있습니다. 스트레인지를 수도 없이 죽였던 다크 디멘션의 도르마무입니다. 입에서 내뿜는 강력한 블라스트와 망치처럼 내려찍는 거대한 주먹, 날카로운 가시와 촉수 등 오딘과 수르트조차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최상위권 기술들을 미친듯이 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등장한 존재 중에서 완벽히 신으로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며, 그야말로 절대적인 권능을 자랑하는 최고의 존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지구를 집어삼키는 모습과 다크 디멘션 내에서 압도적인 필살기를 시전했는데요. 다만 시간 관련 마법 앞에서는 도르마무도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에 아가모토의 눈만 있으면 어떤 거래든 성사시킬 수 있습니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최고의 필살기는 핑거 스냅에게 돌아갔습니다. 알라딘의 요술램프와 같은 기술로서 사용자의 소원을 들어주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행성과 생명체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최고의 필살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체 내구도가 월등히 뛰어난 타노스를 제외한다면 헐크는 겨우 버티는 수준이었으며, 아이언맨은 사용하자마자 죽게 되었습니다. 핑거 스냅을 사용한 3명의 기술을 살펴보자면, 타노스는 우주의 절반을 없애는 데 사용한 뒤 스톤을 파괴하는 데 사용했으며, 헐크는 사라진 절반을 다시 되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언맨은 타노스를 포함한 그의 부대를 없애는 데 사용한 뒤 장렬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핑거 스냅을 사용하기 위해선 우주 전역에 있는 6개의 스톤을 모두 모아야 되며, 스톤이 내뿜는 감마선까지 버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탐색 난이도와 리스크가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그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최고의 필살기입니다. 정식 명칭은 로우 블로우로서 복싱에서 벨트 아래를 때리는 기술이었으나 현재는 사타구니 쪽 중요한 곳을 가격하는 것까지 통합해서 불리고 있습니다. 장난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가격할 시에 그 위험성은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인체의 신경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남성의 경우 양쪽 모두 가격당할 시 심할 경우 남성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가무라가 스타로드에게, 블랙 위도우가 앤트맨에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가무라의 신체 내구도와 근력을 생각해 본다면 생각보다 스타로드가 입은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블 최고의 기술이었습니다. 히어로와 빌런들이 사용하는 기술이 점점 강력해지고 있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전성기 시절 오딘의 전투씬이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최소 5위 안에는 들었겠죠? 이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멋진 기영 채널의 다른 영상들도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